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그렇게 초반에는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개념안서 뒤에 이제 문제들만 나와 있는 것도 빨리 좀 볼게요. 이동거리하고 변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변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 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직선 연결, 뭐 그런 거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을 중간 이동 경로 상관없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바로 보기를 볼게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같다. 요 옳은 소리가 되는 거죠. 물체가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 변이는 0이다. 출발 지점, 도착점 다시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은 거니까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항상 크다. 그렇죠. 변이는 무조건 직선이고 이동거리 조금이라도 직선이 아니면은 더 많이 움직인 거니까 가나다. 5번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좀 지워야 되는구나. 이것도 너무 쉬운 거니까 바로 좀 볼게요. 철수가 일직선상으로 100m 갔다가 50m 뒤로 후퇴했습니다. 이동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고, 변이는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죠. 출발 지점, 도착 지점,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이 거리가 50m, 얘가 변이가 되겠죠? 4번 이렇게 표시가 되면 틀린 것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는 100m, 50m, 150에다가 변이 50m. 변이 크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크기 얘기가 없으면, 변이 크기 말고 변이만 물어본다. 뭐 그런 걸 요즘엔 잘 물어보지 않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다가 오른쪽 방향이다 라고 표기를 해줘야 더 명확한 답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직선 도로입니다. 직선으로 1차원 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보기를 볼게요. 기억, 0에서부터 6초까지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는 같다. 0에서부터 6초까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울기가 달라지죠. 속력이 달라지긴 하지만 처음 위치, 여기가 출발 지점이라고 할까요? 처음 0m인 지점에서 가는 도중에 0에서 6초까지 가는 도중에 속력들은 변하지 몰라도 계속 6초까지 10m 되는 지점, 10m 되는 지점까지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속력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하겠지만 방향 전환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10m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겠죠. 직선 운동이니까 또 뭔가 경로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 니은 0에서부터 10초까지 이동거리는 4m이다. 10초까지 됐는데 0에서 6초까지 10m 갔고요. 10m 갔다가 다시 10초 되는 지점에는 4m인 지점이 있는 거지. 4m인 지점에 다시 왔다는 거는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10m 갔다가 몇 미터 다시 이동한 거야? 6m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6 해서 16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변이가 4m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동한 이동거리는 16m가 된다. 지금 0에서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처음이니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니까 10초 걸렸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16m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계산하면 1.6m/s 나와야 되는데 1.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기억 1번. 한번 봅시다. 동일 직선 운동을 하는 3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이동거리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같다라는 거 뭐 그냥 보는 순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는 속력이 처음에는 빨랐다가
이제 도착 지점에는 느려지는 거고, 얘는 동일한 속도로 가는 거고, 얘는 처음에는 느렸지만 뒤에 가서는 빠른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바로 보기를 볼게요. 기억,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10m로 동일했으니까 누가 큰 게 아니라 같은 거겠죠. 평균 속력은 B와 C가 같다. 지금 시간하고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평균 속력도 같겠죠. 지금 C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1m/s보다 크다. 지금 평균 속력 10초 걸렸고요. 10m 이동했으니까 1m/s인 거죠. 그냥 크다가 나왔으니까 D가 틀렸지. 답은 2번만 되겠습니다. 거북이하고 토끼에서 이제 상대 속도 묻는 문제인데요. 상대 속도는 물리학 1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상대성 이론할 때 개념이 약간 나오긴 할 텐데요. 원래는 교육과정에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그 EBS 문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영상으로 녹화 강의를 하긴 했지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을 가지고 수업도 진행을 하긴 했었죠. 상대 속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한다? 상대방의 속도, U, 당신의 속도에서 상대 속도에서 기준이 되는 나의 속도, 기준되는 속도를 빼면 이게 상대 속도다 라고 했었던 거죠. 한번 봅시다. 토끼에 대한 거북이의 상대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상대 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뭐뭐에 대한, 그래서 누구누구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 그랬잖아요. 토끼에 대한, 얘가 기준이죠. I. 그럼 거북이가 U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따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U, 거북이의 속도 1m/s인데 왼쪽 방향이니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1 빼기 토끼의 속도 4, 그래서 -5m/s 해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5m/s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속력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죠. 왼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답은 5m/s의 왼쪽인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인지 모르겠네. 마찬가지로 직선 운동이죠.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만 보통 다 다루기 때문에 저런 거 없어도 일단 직선 운동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거리, 시간, ST 그래프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x분의 y로 기울기 구하잖아요. x가 시간, y가 이동 거리 하면은 이게 무엇이냐? 속력 또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기울기가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속력이 아니라 등속도 또는 등속력 운동이 돼야 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뭐 0일 때 뭐 출발 지점부터 이 구간 내에서는 속력이 다 일정하겠죠.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5m/s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니은 동그라미고요. 지금 0초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0에서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 10m 이동한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의 크기는 크다 뭐 이렇게 작다 나왔는데,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는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속도의 변화라는 크기하고 가속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가속도가 커지려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크기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지. 다 틀렸고요.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가
가속도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변화량 값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정하다, 옳은 설명이고. 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증가한다. 이거는 맞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좀 되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이거를 예전에 강의 녹화할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한다. 뭐 이런 걸로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주는 방향이죠. 만약에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는 맞은편에서 힘을 가하고 뭐 이런 거니까 요것보다 요걸로 뭔가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해서 답 4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에는 VT 그래프인 거죠. VT 그래프. 좀 전까지는 ST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거 하기 전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알 수가 있고, 이때 면적도 얘기 나왔죠. 면적은 삼각형이긴 하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요 개념으로 해서 가로가 얘가 시간, 세로가 속력, 요거 두 개 곱하면 면적은 이동거리가 되구나 라는 거를 제일 중요한 그래프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해서 바로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면 4초일 가속도의 크기와 5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된다. 4초일 가속도이긴 하지만 이 구간 내에서의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 계산한다 그러면 5분의 24m/s 제곱 가속도가 되는 거고, 0에서 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때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0 해서 50m 해서 4m/s 제곱하고 50m인 게 답이 몇 번인가요? 3번이죠. 3번.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평행한 직선 도로에서 두 자동차 A, B가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요. 처음에 둘 다 정지했대요. A, B는 직선도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P로부터 L만큼 떨어진 기준선 Q를 통과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VT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VT 그래프. 그래서 지금 L만큼 같은 거리를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B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A는 T밖에 안 걸렸으니까 A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T초 갔을 때 요 아래에 있는 면적이 L이 되는 거고, 얘가 A. 그 다음에 2T가 됐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면적이 L이 되는 거죠. 얘가 B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태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때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개념완성의 풀이에 보면 요거 풀이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가지 공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뭐 나중속도 V'은 V0 플러스 AT, 뭐 요 두 가지의 공식을 활용을 했는데,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처음에 둘 다 A, B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V0라고 하는 처음 속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을 해.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L로 동일하죠. 2분의 1 A의 가속도하고 시간 T0. 얘 A는 T만큼 걸렸으니까 이거를 A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 정도만 표기할게요.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L만큼 이동했는데 2분의 1, 그 다음에 B의 가속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2T만큼 걸렸잖아요. 요 계산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요 아래에서 쓸게요. A 같은 경우 A의 가속도는 T 제곱분의 2L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A의 B 가속도는 요거 풀면은 4T 제곱이잖아요.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2T 제곱, 얘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계산한다 그러면은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4배. 그래서 2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배가 되더라 라는 거. 공식으로 하는 거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때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랑 구하시면 돼요. 이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이때 면적도 나왔으니까 2번 계산해야 되는데 잠깐만. 요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요거 일단 설명을 하고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Q를 지날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Q는 도착 시간 때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공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죠. 둘 다 전기에 있었으니까 제로인 거고, 지금 나중 속도 A라고 할까요? 나중 속도 A가 얼마가 되냐면 AT인데 시간은 T 걸린 거고 가속도가 A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B의 나중 속력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2T가 걸린 거고요. 가속도가 얘보다 얘가 4배 작잖아요. 4분의 1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랑 한다 그러면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속력이 2배 차이가 나는 거 맞죠? 요거 4배이고 얘가 2배. A가 B의 2배에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근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이동거리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T고요. B 같은 경우는 시간이 2T 같은 거리가 되는 거니까 4배가 아니라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1번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요. 동일한 방법인데 아까 여기 가속도 크기 다시 한번 지우고 요것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이동거리를 표기를 한번 해보면 A의 이동거리 공식을 외워서 하긴 했지만 공식을 잘 모르겠다 못 외웠다 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동거리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때 속력을 VA라고 하고 이때 속력을 VB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A가 L 인 거고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VB가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먼저 표기를 해줄 수 있죠. 속력 A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일단 쓸게요. VA는 넘어가게 되면 T분의 2L VB 같은 경우는 얘 없어지니까 VB는 T분의 L이에요. 그래서 속력을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이때 기울기니까 시간분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분의 속력. 이 값이 T분의 2L이니까 요거 A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T분의 얘가 T분의 2L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T제곱분의 2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식으로 외워서 A의 가속도가 표기가 되는 거를 공식을 외우면 조금 빠르긴 하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B 같은 경우도 요게 2T분의 요거의 속력이니까 B의 가속도는 2T분의 T분의 2L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T제곱분의 L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 좀 요거 지금 요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2T제곱분의 L 해서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4배 차이가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좀만 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공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활용한다든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A, B, C가 전 P에서 Q까지 이동한 걸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동거리가 A가 B보다 크다. 지금 위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동거리가 훨씬 더 크죠? 같은 시간, 이동한 시간은 동일한 것도 이제 뭔가 이따 밑에도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그림상에서 봤을 때
A가 더 크죠.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변이는 C가 B보다 크다. 변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다 동일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경로가 상관없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 연결한 거다라는 거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는 A와 C가 같다. 이때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잖아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인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시간이 같다라고 했고 변이도 같으니까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굳이 요거를 표기한다 그러면 처음에 제로인 지점에 출발 지점이 있었는데 3초까지 15m 갔다가 3초 15m 왔다가 그 다음에 5초가 됐을 때는 5m 지점에 있는 거죠. 5m 지점이 5초.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상태인 거죠. 뭐 그거 정도만 파악하시고 보기를 먼저 보면 0에서 3초 구간에 운동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운동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딱 되는 순간 방향 전환을 한 거잖아요. 순간 정지한 지점이고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있죠. 속력이 느려지려면 운동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여야 돼. 요거는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고, 니은 3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바뀐다. 3초일 때 지금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뭔가 힘을 줘야지만 속력이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방향 바꿀 때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가속도의 힘의 방향이 한쪽 방향이다. 우리 힘을 여기서 다루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힘은 계속 왼쪽 방향으로만 줬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으로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디귿 0에서부터 5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도 물어보는 거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 0에서 5초까지 5초 동안 변이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5m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1m/s 옳은 소리가 되는 거죠. 기억 디귿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요것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낸다 그러면 처음에 4m인 지점에 어떤 물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이쪽으로 와서 2초 동안에 어떤 출발 지점에 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6초가 되는 지점에는 다시 원위치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바로 볼게요. 기억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간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2초일 때. 니은 1초일 때 속력은 4초일 때 속력과 같다. 이때 지금 얘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0에서 2초까지의 기울기랑 2에서 6초까지의 기울기랑 누가 더 가팔래요? 어떤 값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속력이 크다, 기울기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게 아니겠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0에서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에서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변이잖아요. 변이를 활용을 하는 건데 원위치했으니까 변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틀렸죠. 정답은 기억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 B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2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A가 더 빠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1초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지금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속력을 알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A의 속력은 얼마야? 2분의 8이니까 얘는 4m/s. B 같은 경우는 2분의 4니까 얘는 2m/s.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속력이 계속 일정한 거지. 그래서 1초일 때도 어쨌든 이 구간 내에서 속력은 A는 무조건 4m/s인 거고 B는 무조건 2m/s인 거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기억? 옳은 소리가 되는 거고. 니은 0에서부터 2초까지 A, B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다. 이때 거리잖아요. 여기는 되게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 4m 차이가 나는 거고 요거는 한 2m 차이가 나는 거고 일정한 게 아니죠. 일정하게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0에서부터 2초까지 A, B의 속력의 차이는 점점 증가한다? 아니죠? 얘는 계속 4m/s, 얘는 계속 2m/s니까 속력 차이는 2m/s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기억만 된다. 기억 1번. 직선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시간을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100m네. 여기가 출발 지점, 여기가 100m 지점이면 B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A가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건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 거잖아요. 그림상으로. 그 다음에 속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균 속력도 같고 이때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 값도 같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속력으로 계산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10m/s로 가고 이쪽으로는 10m/s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거지. 뭐 이런 상태인 거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기억! A, B의 속력은 같다. 기울기가 같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만 속력은 같은 거죠. 니은 5초일 때 A, B가 만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A, B가 만난다 라는 거. 0에서부터 10초까지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또 이런 상대속도의 표현 방법이 나오잖아요. 뭐뭐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누구야? 얘가 주인공 기준이고요. I B가 상대방 U. 그래서 상대속도를 구하면 U 상대방의 속력에서 기준이 되는 걸 빼는 거니까 U B의 속력 B가 10m/s 빼기 A의 속력이 10인데 지금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계산하면 20m/s로 일정하다. 지금 또 옳은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까지 할까요?